문송합니다.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혹시 저처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아, 나는 왜 이렇게 이과적인 머리가 없을까?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? 아니면 나는 자격증도 없는데, 나 MS 오피스도 잘 못 다루는데,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? 저도 문과생으로서 한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또 옆에 이과 친구들 보면 뭔가 취업이 되게 쉬워 보이고, 길도 많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제가 커리어를 쌓고 다양한 분들의 커리어를 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강점이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. 저도 주니어 시절은 몰랐었던 문과생들에 대한 오해와 취업 전략을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. 오해 1번. 실용적인 지식이 부족하다. 이과생들은 뭔가 바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과생들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꼭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딱 테크니컬한 것만 기술이 아니에요. 영어로 하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. 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. 협상 능력, 문제 해결, 아니면 정말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정말 사회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스킬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참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처럼 소프트 스킬은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. 엔지니어링 뭐 개발자라고 해보면 코드를 짜는 거?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참 배우기도 어렵고 빠르게 습득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과생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문과생들이 좀 센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한때 핫했던 개발자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.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서 문과생들도 개발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들 말고 그냥 개발자라는 게 핫하니까 나랑은 맞지 않는데 내가 컴퓨터를 막 좋아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런 성향이 별로 없는데 개발자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맞지도 않는데 문과생들이 우르르 개발자가 되겠다고 뭐 학원 등록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. 불과 작년까지만 했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모든 문과생들이 개발자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잘 맞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랑 잘 안 맞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경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정말 개발자만 수요가 많아졌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원래 개발에 있던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확률이 좀 높겠죠? 그런 시대에는 어떤 전략이 좋았겠냐? 내가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발자가 만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석한다든지 뭐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P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가 커리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? 비슷한 맥락으로 데이터 쪽도 있을 것 같아요.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공하는, 추출해내는 이과적인 성향의 어떤 업무가 있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과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사고방식, 인문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도출해내는 그런 쪽의 직업이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내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저도 취준생 때 채용 공고 보고 이러면 뭔가 이과생은 우대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채용 숫자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. 그리고 문과생들도 보면 상경계열 아니면 취업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 지원 요건 자체에 아예 내가 상경계열이든지 아니면 뭐 이과든지 이렇게 조금 써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취준생들한테 인기 있는 직무라고 하는 것들은 상경계열을 우대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문과 중에서도 어문계열 전공이거든요. 그러면 제 동기들, 제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다 못했냐? 절대 아닙니다. 다들 직장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사실 회사 전체 조직으로 보면 문과생이 필요한 부서가 되게 많아요. 마케팅, 뭐 인사, 영업, 이과생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문과생의 어떤 그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아마도 취준생이라면 도대체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또 내가 아는 회사들은 그냥 뭔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되게 커 보이는 기업들 삼성전자가 됐던지 뭐 요즘에 SK하이닉스가 됐던지 그런 공대생이 어쩔 수 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만 보다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한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정말 잘 찾아보시면 문과생들이 지원 가능한 직무가 너무 많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어문 계열인데 나는 환경 계열이 조금 지원 가능한 그런 직무가 정말 관심이 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커리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잖아요. 내 첫 직장과 내 첫 직무가 절대 평생 직장, 평생 직무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너무 뚜렷하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지원 가능하고
내가 강점을 지금 상태에서 잘 살릴 수 있는 부서로 먼저 입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커리어를 쌓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처음부터 나는 어문 계열이어서 나는 비상경 계열이어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. 갈 만한 회사가 없다. 취업이 힘들다.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, 급여가 낮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초봉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문과생의 대학 생활과 이제 이과생, 특히 뭐 공대생 같은 경우에 생활을 비교를 해보면 학습량이 되게 다르더라고요. 공대생 친구들은 항상 뭔가 과제가 너무 많고 바빠요. 근데 문과생 친구들은 조금 그것보다는 여유 있는 시절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그 시간에 뭐 토익이라든지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과 공부만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이과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봉은 많이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문과생들이 정말 평균적으로 돈을 잘 못 버냐? 아니요,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문과생들은 생각보다 그 연봉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 스킬이다 보니까 이 경험이 쌓일수록 나의 연봉이나 시장에서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연차가 쌓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. 개발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옛날에 쓰였던 언어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유행하는 어떤 무언가 기술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적으로는 문과생이 훨씬 조금 더 용이하게 연봉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문과생들이 많은 뭐 영업이라든지 컨설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성과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과생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태까지 문과생들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, 문과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. 그러면 저는 문과 중에서도 비상경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내가 가진 것, 내 강점에 일단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핵심입니다.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1전공이 비상경이라면 이중전공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로 도전을 해서 기회를 넓혀보는 게 제일 좋겠죠. 근데 이미 내가 나는 진짜 어문밖에 없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? 자,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. 내 전공 아니면 나의 성격의 특장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 어문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처럼 어문 계열이라면 불어불문학과, 노어노문학과 이런 쪽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학부에서 배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내가 훨씬 취업 문이 좀 쉬울 수 있겠죠. 예를 들어 뭐 불어불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무슨 이미지 생각나세요? 명품 기업들도 꽤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명품 외국 기업을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해외 영업 같은 직무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언어가 꼭 필요한 그런 직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희소한 과일수록 그 기회를 잘 노려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케이스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제 친구 중에서 1전공도 어문이고 2전공도 어문인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외국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? 바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인사팀이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직무가 평생 직무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처음에는 이 친구도 약간 몸을 써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런 현장직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성과를 잘 내고 일을 착실히 열심히 하니까 내부적으로 인사팀에서 TO가 됐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지금 인사팀에서 너무너무 적성에 맞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. 그 친구는 자기 성격을 잘 활용을 했어요. 되게 꼼꼼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본인의 강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원을 해서 비서라는 직무로 취업을 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. 제 주변에서 입사를 해서 부서 이동을 한 케이스도 꽤나 많고 아니면 입사를 했다가 이직을 한 케이스도 너무 많은데 이 친구는 정말 자기 강점이랑 너무 잘 찰떡 같은 직무를 찾아서 한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무를 하고 있어요.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건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의 강점에 집중해서 한번 직무를 찾아보자. 회사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. 문송합니다.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문과생이라서 오히려 다행이다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문과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